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 지방해양수산연구사 권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포항 같은 경우는 내륙권에서 가장 최동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산 자원들이 많이 있는 수산이 강한 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방사능이 이슈화될 때부터 소비자들과 시민들이 되게 많은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담들을 안정화시키고 안전적인 수산물을 깨끗하게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기 위해서 저희 수산물 품질관리센터가 지어지고 수산질병관리사가 지용돼서 좀 더 전문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항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과 또 불안을 해소하고 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질병관리사를 채용했는데요. 과연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는 정말 없는 것인지, 그리고 포항을 대표하는 수산물 품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 권영현 연구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어떤 분인지 짧게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 지방해양수산연구사 권영현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연구사님. 네, 그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 지금 계십니다. 네.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라는 기관 자체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포항에 살고 있지만 이게 뭐 하는 기관인지 어떤 곳인지 또 언제 생겼는지 연구사님께서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수산물 품질관리센터가 원래 2016년도에 과메기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포항의 특산물이 과메기지 않습니까? 네. 과메기에 식중독은 없는지, 안전한지, 위생적으로 괜찮은가, 산패는 없는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재작년에 2023년도에 방사능 이슈가 되면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라는 조직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과메기 연구센터라고 하면은 그 과메기 박물관에 있는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구룡포의 과메기 문화관 안에 예, 있습니다. 과메기 문화관 안에 있는. 근데 굳이 또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또 명칭을 바꾼 이유, 조직 개편을 하게 된 특별한 또 이유는 있나요? 네, 그 이름을 과메기 연구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도 포항에 나는 게 과메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돌장어, 돌문어, 다양한 건어중을 포함해 다양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어종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의뢰인이나 시민들에게 저희가 검사를 접수받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이 기관은 과메기 연구센터니까 과메기만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지 않는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려고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과메기 연구센터에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서는 기존의 과메기 연구센터에서 하던 업무보다는 범위가 좀 더 업무 범위가 넓어졌나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과메기 안전성을 위주로 연구를 하고 과메기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선한지 연구하는 기관에서 수산물 전반에 대해서 안전과 품질 관리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작년에 방사능 이슈가 되면서 이제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업무가 확장된 거죠. 이 기관의 이름처럼 수산물 품질 관리 이제 전반에 대한 업무들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담 부서가 있고 이 업무를 또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또 이런 연구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니까 좀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나열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이슈가 됐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의 안전성 검사,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맞춤형 위생 검사를 해서 옛날에는 수산물을 밑판장이나 그 가공 공장, 덕장에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헬스업 HACCP라고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요 햇섭 공장에서 체계화된 가공 공장에서 원수부터 재료까지 철저한 케어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출고하기 시작합니다. 요거에 대한 검사까지도 저희가 그 컨설팅부터 제품의 후속 조치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죠. 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현 연구사님이 그 기사도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채용이 된 수산 질병 관리사. 이 직업명도 너무 낯설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수산 질병 관리사? 이거 어떤 직업입니까? 명칭 그대로 수산의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약으로 어떤 용량으로 처리했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낫는지, 또 다양한 항생제 중에서 어떤 항생제를 넣었을 때 이 아이들을 먹었을 때 소비자랑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를 분석해서 이제 질병을 투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의사네요. 네, 맞습니다. 물고기 주치.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이름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산질병관리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0.1%밖에 안 되는 정말 실제 희귀 직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연구사님 나이도 젊으시고 한데 도대체 이런 직업은 어떻게 알고 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물고기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물고기를 좀 많이 키웠습니다. 그때는 반짝반짝한 관상어 같은 거, 네온테트라나 아니면 구피라든가 그런 것들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뭐 산란하기도 하고 새끼를 까기도 하고 죽어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물고기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양식을 중점으로 되었어가지고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산질병관리사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었는데, 과거에 그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든가 아니면 그 포르말린이라든가 수산동물에 쓰면 안 되는 항생제를 처분해서 이 발암물질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슈화 됐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체제가 생기고 요거에 대한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제 입지가 좀 단단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있는 지자체가 포항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질병관리사를 목적으로 뽑은 데가 포항뿐일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아마도 좀 채용하는 곳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바람입니다. 이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산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재작년이었죠. 23년 9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흐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슈들이 조금 묻혀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수산물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사능 검사도 이제 연구사님께서 포항에 오셔서 계속 하고 계신데, 이 검사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게 돼요? 일단 바다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위판장에 나가서 그 시기에 많이 나는 생선,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 시기에 많이 찾거나 많이 먹을 수 있는 생선, 쉽게 접하는 생선 위주로 저희가 중매인을 통해서 생선을 구입해 봅니다. 그 생선을 살 기준으로 1kg를 회를 떠서 곱게 갑니다. 그 전용 용기에서 담아서 이제 기계로 측정을 하면은 한 1만 초, 약 3시간 정도 측정하고 나면은 이 시료에 방사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재작년부터 한 800건 이상 검사했는데 다 나온 건 한 건도 없고요. 식품 기준이 100베크렐 돼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0.5 이상만 되면 미량 검출로
판정해서 이 지류에서 어디서 왔는지 방사능이 또 어떤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지 추가 핵종 검사를 맡기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주로 어떤 어종을 데려오세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 방어 아니 뭐 전어나 과메기를 만드는 그 꽁치 같은 거 청어 이런 게 요즘 많이 납니다. 가자미나 아귀 같은 경우 포항이 여기 상주한 생선들이다 보니까 네.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선이다 보니까 그것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가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생선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일부 샘플링이 되는 그 양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고 오는 기준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수산물 아니면 그 지역에서만 잘 잡히는 수산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상어 같은 경우 아니면 고래 같은 경우 지나가다 가끔 혼획이나 어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겟되는 샘플들도 저희가 특이한 경우다 보니까 가지고 옵니다. 그 시즌에 많이 나는 어종들 위주로 어쨌든 랜덤으로 걸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작위 네. 샘플로 지역별로 아, 호미곶도 갔다가 구룡포도 갔다가 장기도 갔다가 이렇게 지역별로 나는 어종들이 또 다르니까 예. 그 지역의 포인트에 맞는 특산물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져갈 때 상인들한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방사능 검사 샘플로 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응들이 어때요? 이거 우리 건 괜찮은 건데 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처음에 방사능이 방류되기 전에는 소비자들도 걱정이 크셨지만 판매하는 주민분들도 그 심정에서 부담이 되게 크셨습니다. 안 나올 거 알지만 혹시라도 내가 파는 생선에서 그 방사능이 나올 경우 이거 팔았던 자기의 죄책감도 있을 테고 그리고 판매됐던 치료들 다 회수하고 구입했던 치료들도 다 폐기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방사능을 검사한 다음에 이 기관에서 이 중매인께 샀던 생선 같은 경우는 방사능 수치가 이 정도였습니다 하면서 검사 성적서를 확인해서 보여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매인이나 아니면 위판장에 파시는 분들도 그걸 상비를 가지고 계시다가 타지에서 죽도시장에 방문하셔서 생선을 사시려는 분들께 성적서를 보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수지로 방사능 검사했는데 저번 주에 검사했을 때 성적서가 이랬고 이번 주는 이상이 없었다 하고 보여주니까 소비자들과 시민들도 믿고 사줄 수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800건 이상 검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판되는 수산물과 아니면 수산물 가공품 전반에 해서 860건 정도 검사했습니다. 800건이 넘는 그 방사능 검사에서 검출이 전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기준이 또 궁금합니다.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하가 나왔을 때 이게 방사능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희 기준에선 0.05 베크렐 이하면 방사능이 불검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1200 베크렐에서 1000 베크렐 정도면은 적합이라 합니다. 근데 저희 한국의 기준은 100 베크렐입니다. 그 저희가 왜 이 기준치가 낮냐면은 저희 한국인들은 수산물을 좀 많이 섭취합니다. 1인당 평균 섭취량이 하루에 88.2g이라 합니다. 그 88.2g을 100 베크렐의 그 방사능이 나오는 수산물을 88.2g씩 매일매일 365일을 섭취합니다. 그러면은 인체에 방사능이 들어온 양이 0.042 마이크로시버터랍니다. 이 0.042 마이크로시버터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1, 2년에 한 번씩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 엑스레이 촬영량이 절반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했을 때 0.01조차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100일 때 매일 먹었을 때 그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반절인데 저희가 그 기준치보다 한 1000배 이상 낮은 기준조차 나오지 않습니까? 포항의 방사능 수산물은 방사능에서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포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 검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사능 검사한 실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에 저희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종에서 몇 월 며칠에 생선을 가져왔고 어느 지역에서 가져왔는데 그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수치를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수시로 포항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간편하게 또 우리가 잘 확인하고 안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런 어종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어종들이 누락되거나 빠져있다 하실 경우 저희 센터에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어종에 대해서도 면밀히 추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800번이 넘는 방사능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는데 그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거니까
이 바닷물이 오염이 됐으면 어떡하지 하는 또 걱정이 들거든요. 이 바닷물 자체를 떠서 방사능 검사를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재작년 8월부터 해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8개의 정점을 잡아서 네. 그 4개의 위판장, 월포, 칠포 해수욕장, 그리고 구평, 강사, 그 어촌계 인근 해변. 위판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송도, 죽도, 구룡포, 양포 이렇게 4개의 위판장에서 그 해수를 채취해와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 방사능 검사에서도 괜찮았나요? 저희가 마시는 물 기준으로 해서 10베크렐이 나오면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저희가 포항 지역의 바닷물을 검사했을 때 0.01 베크렐 이하로 나와서 상당히 안전한 수치라고 합니다. 다만 방사능을 30년 이상 계속 방류를 하겠다 했고 북태평양을 지나서 저희 쪽에 돌아오는 기준이 한 5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검사 실적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놔야 나중에 4년, 5년 있다가 방사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저도 이 바닷물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10차까지 방류가 됐지만 앞으로는 또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더 방류가 될 거니까 앞으로는 이 바닷물이 더 많이 오염되지 않을까? 당연히 오염이 많이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는데 지금부터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더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한결 더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없지 더 좋지 우리는. 그래 해주면 손님인데 얘기하기도 좋고 안전한 걸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잖아. 우리 말로 해가 되나. 검사 항상 한다 이러면 믿음이 가지. 포항시 수산물 품질 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제 업무 중에 이름처럼 수산물 품질 관리를 하는데 수산물 품질 관리라는 말 자체가 좀 광범위해서 어떤 일부터 어떤 일까지 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정확히는 수산물을 제조하는 가공 덕장 아니면 제조 공정에서 원료의 입구부터 출고까지 아니면 원수의 제작이나 해썹 공정을 받는 그런 컨설팅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또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식품 등 시험 검사 기관이라서 수산물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과메기 철이니까 과메기 덕장에 대한 이제 수산물 품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원료가 입고될 때 원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꽁치가 이제 들어오면은 네, 꽁치에 대한 원양산이든 아니면 대만산이든 수입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방사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사하고 과메기 원료인 꽁치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올해 잡힌 거, 작년에 잡힌 거, 재작년 잡힌 거 비교하면 그 지방이 산화될 수가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냉동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지방의 산패를 보고 이 생선 같은 게 신선하다? 아니다. 요걸 먼저 판명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꽁치를 2번 씻었을 때, 3번 씻었을 때 나의 공장과 나의 덕장에서는 몇 번의 세척수로 몇 번을 씻었을 때 가장 깨끗한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고 건조된 온도에 따라서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몇 도에서 몇 시간 동안 건조했을 때 이걸 소비자들이 갔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 검사를 해드리고 출고되기 전에 그 제품들에서 혹시나 모를 식중독균이 있었는지 아니면 세균 수치는 얼마고 식중독에 이상이 있는 그 균들도 없고 지방도 산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 업무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 과정이네요. 네, 수산물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예. 모든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기계와 설비와 사람들을 다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수산물이 바다에서부터 우리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다 검사를 하고 컨설팅을 또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거치는군요.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점점 더 그 수산물에 대한 안심이 계속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또 품질
위탁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위탁 검사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자가품질 위탁 검사를 해서 식품을 제조한 업체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식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제품을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검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시약처에서 미생물에 대한 자가품질 위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어떤 수산물을 뭐 유통하는 입장이라든지 뭐 이걸 제조하는 업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 이 생산품들이 괜찮은지 검사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과메기 연구센터인 시절부터 과메기를 생산하는 덕장이나 아니면 관내 다양한 수산물 업체에 대해서 이 미생물 검사나 다양한 검사들을 해주고 성적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다만 저희 기관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검사 성적서를 발급해드려도 이분들은 그냥 그걸 확인용으로 참고용으로 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 좀 더 지원을 해드리고자 시약처와 협업을 통해서 자가품질 위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죠. 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 위탁 검사를 맡기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어요? 뭐 과메기 덕장은 당연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어떤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나요? 과메기를 만드는 곳을 포함해서 건 오징어 제품, 아니면 요즘 다양한 수산물 밀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네네. 아귀탕, 낙지볶음, 낙지채, 많죠. 오징어채나 해서 그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가장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 온도에 따라서 변폐와 변질과 산패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이 됩니다. 저희 포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부산 아니면 대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걸 택배로 보낸다 해도 가면 상할 수가 있고 그렇죠. 퀵으로 보낸다고 해도 본인들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저희 포항시 내부에 있는 검사기관으로 많이 의뢰를 맡계십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위탁 검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수산물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자가품질 위탁 검사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검사기관에서 나가는 성적서 같은 경우는 공신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느낌의 성적서입니다. 네. 저희 포항시 자체에서도 포항시 수산물 품질 인증 제도라고 있습니다. 원료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원수부터 그 작업하는 칼, 도마를 포함한 전부 모든 공정까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케어를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좀 더 엄격하게 들어갑니다. 일정 기준치 이하의 건조도 그리고 산화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방사능이 없었음 그리고 식중독균 이상 없고 소비자들 먹었을 때 이 정도 퀄리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포항시 스티커가 붙어서 나가게 됩니다. 아, 그 인증서가 이제 스티커처럼 이렇게 나가서 네. 소비자들이 이거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네, 저희 뭐 지자체만의 누굴 고유적인 인증 제도입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거 인증서를 발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검사를 하게 되나요? 양을? 무작위로 가서 저희가 난수표를 두고 가서 아. 현장에서 그 아무거나 꺼내서 아, 그 난수표에 완전히 있는 랜덤으로? 랜덤으로 가줍니다. 가져온 시간도 랜덤, 시기도 랜덤입니다. 출고되기 전에 무작위로 물질 점검을 하죠. 아,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서 하는 업무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연구사님이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못하는 게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증도 그렇게 많으시다고. 이 수산물과 관련해서 다른 자격증은 뭐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수산제조기사, 그 수산물로 이제 통조림이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식품 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식품 기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이버 자격증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 업무에 필요한 뭐 행정이든 전산이든 다양한 자격증이 좀 더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 나가셔서도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자격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파악도 빨리 되시고 그러시겠어요. 네, 되게 팔방미인이신 것 같아요.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브이로그 그 찍으신 거 봤거든요. 아, 네. 예, 정말 하루가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야근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업무가 많아서 당연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한가할 때도 혹시 있으신가요?
가끔씩 그 저희가 업무 자체가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한 일들이 좀 밸런스가 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중독균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먹었을 때 가공 공장 말고 그 횟집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좀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같은 거 나가고 있고,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죽도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유명하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 죽도 시장에서 파는 제조용 수산물들 뭐 식중독은 없는지 안전한지 위생상 이상 없는지 요거 검사한다고 좀 바쁩니다. 뭐 겨울철은 다들 아시다시피 과메기 때문에 바쁘고, 봄에 새학기 때가 조금 한가하긴 한데 이제 그때가 한가니까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뭐 좀 다양한 체험 교실 같은 걸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봄에 신학기 때 살짝 여유가 있는데 그때도 안전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한가한 걸 못 참으시나 봐요. 아무래도 기관이 새로 생긴 이상 다양한 업무들 해야 다양한 사람들이 올 테고, 예. 또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저희를 믿어주니만큼 좀 저희도 다양한 업무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계획을 하고 계시면 가서 어떤 교육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일단 유치원생 아이들 대상으로는 손 씻기, 한 손은 그냥 맨손, 한 손은 그 세제나 비누로 씻은 깨끗한 손을 해서 핸드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베이지가 있는 배양기에다가 손을 찢고 이거 양쪽에 넣었을 때 찢은 손은 깨끗하고 안 찢은 손은 다양한 균들이 자랐습니다. 이걸 확인을 시켜드리니까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손을 잘 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이제 바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수산물 품질 관리를 정말 열심히, 정말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위생 관리를 또 소홀하게 하다 보면은 식중독 같은 데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생각해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연구사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인 일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또 물고기 못지않게 사람들을 더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마음들 참 좋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오신 김에 뭐 어떤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시면 방송 통해서 한번 해주시죠. 수산물 저희가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아직도 불안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지자체 연구사들, 아니면 연구원들, 그리고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안전한 식중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수산물 제조하는 업체에서 많이 팔기보다는 깔끔하고 검증된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생산하시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된 수산물 믿고 드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믿고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연구사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저도 뭐 검사 같은 거 한다고는 해도 이거 정말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불안함들이 많이 이렇게 잠재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사님 아직 젊으시고 앞으로도 이 일 계속해 나가실 텐데 본인의 꿈, 목표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포항시에서 최초로 된 해양수산연구사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할 거고, 퇴직한 날은 전국적으로 수산물은 역시 포항이 최고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뭐 이미 그런 기반을 잘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연구사님이 이렇게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생선을 사러 가는 것까지 저는 같이 가는 줄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에 감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아마 많이 안심이 되고, 오늘 새해에는 마음 놓고 우리 포항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들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